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시 22분. 분석은 해야 될 거 있고, 분석해야 또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조합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최소한 이 멤버십 그 낮은 거 있죠. 그거는 한 번씩 조합도 갑니다. 한 달 기준 한 3-4번은 가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시면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 없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자, 오늘 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 배팅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또 설명을 해야 그 다음 또 다음에 붙을 때 어제 그랬었지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짤막하게라도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스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지? 혹시 보고 되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KCC 엔딩으로 끝났죠. 배팅은 안 했지만은 참 잘한다. 뭐 정규 시즌 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보스턴. 그리고 정리된 것도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분석하는 거니까. 페레즈가 나오거든. 페레즈 카드는 이제 지난 경기 또 어떤 썼냐면 우리가 페레즈 카드를 보고 피처를 찍은 게 컸죠. 근데 어떤 놈이 말아먹었어? 그 마무리 베르나가 말아먹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투수인 건 사실이다. 왜냐면 텍사스에서 못하면서 간 게 아니니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피츠버그는 이제 뭐 작년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승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다가 근데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순수 진짜 페레즈 하나 보고 가는 부분들이고 보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발이 좀 그 제대로 던진 놈은 없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전체 타격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보이는 팀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터지냐 한 4-5점 내느냐 아니면 맞고 답답해서 보스턴이 2대0 이기는 이런 뭐 그런 식으로 경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피츠버그가 좀 낫다고 봅니다. 그래도 피츠 승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8.5 저득점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피츠도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왜 제가 안 갔냐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나는 요거에 1.59는 가볼 만한 상황이다. 근데 저번처럼 이제 베르나가 뭐 4점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는다고 보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은 뭐 베르나 같은 경우는 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도 4점을 이상을 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페레즈는 텍사스 있을 때도 사실상 1선발 역할을 또 수행을 했던 그런 선수죠.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그 다음에 필라. 요거는 이제 필라를 제가 어제가 아래가 썼죠. 그건 1.48 쓸만하니까 이래 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승리랑 마인이랑 싹 다 해야 돼요. 승리는 기본이고 해줘야 돼. 왜냐면 나스트라니는 진짜 기대성이 그냥 크로세 정도는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투수인데 필라도 연승을 그렇게 3연승 이상 타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홈 분위기가 뜨거운 거에 비해서는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붙었던 팀들이 콜로라도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 그리고 그 전에가 이제 피츠였단 말이야. 근데 피츠한테도 이런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이트삭스까지도 타격이 터졌기 때문에 가져갈 거면 다득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 7.5. 근데 왜 안 높게 줬냐? 화싹은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필라 역시도 뭐 7.9점 내도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낮게 받을 만도 해. 왜냐면은 0점도 너무 많고 일단 선수 구종 자체가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필요한 그 선수들은 좀 영입을 그래도 B급 정도에서는 좀 영입을 해야 되는데 영입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고 그다음에 나스티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로테이션에 돌아야 되는 친구고 잘하는 기대성은 없고 잘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필라가 저거를
뭐 거의 해준다,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 뽑아먹을 거에서 1.48을 뽑아 먹어가지고 이제 클리블랜드랑 해갖고 이제 시카고 오바랑 이렇게 가가지고 점오가 나가지고 못 먹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하비에르 대 파커 차이는 납니다. 확실히 차이 나고 선발이 잘해도 이제 승을 못 먹었는데 뭐 자기 투수들 자체 같은 경우는 잘했었고 일단 요렇게 주는 건 타격적인 요소가 좀 살아났다 보는 거고 그래도 휴스턴이 아무리 못해도 반등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를 저득점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휴스턴의 승은 아직까지는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워싱턴이 또 샌프랑 붙었죠. 그게 뽀록이 아니야. 두 경기는 잘했습니다. 1.4를 오늘 경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죠. 왜? 선발이 못한 건 아니었잖아. 하비에르라든지 발데즈라든지 뭐야? 터질 때 터지지 않고 강팀의 모습도 없고 약팀한테 빌빌대고 앉아있고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못 갑니다. 가져갈 거면은 다득점밖에 언더밖에 가져갈 게 없어요. 워싱턴도 들쑥날쑥의 멤버 라인 자체들이 새로운 인간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일관성 있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전에도 1점밖에 못 냈던 부분이고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확실히 이제 선발에서 안정성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이 배당을 받고 이 배당값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스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알겠죠? 그 뭐 또 연장 가서 뭐 또 그 뭐 포수 방해하고 또 그래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템파 서발레고 그 다음에 양키스. 잠깐만요. 제가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고 말씀 또 드릴게. 이거는 제가 조합에도 넣었지만 오바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유튜브를 보시는 형님들은 조합을 오픈을 좀 할 예정이니까 혹시 배팅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잘 하시고 지금 한 큐씩 그런 거거든. 뭐 전체적인 틀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고 뭐 운떼기가 작동을 해야든지 뭐 이런 경기들이기 때문에 템파베이는 일단은 우리가 인절스까지는 잘 빨아먹었죠. 그 다음 첫 경기까지도 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봤는데 5대3 정도는 그렇게 나빴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또 템파베이가 이겼죠. 그럼 템파베이 역배도 볼 수 있고 오바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개싸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도 은근 라이벌입니다. 보면은 보통 한 7점 정도는 그냥 기본 나요. 7점에서 좀 이제 꽂히면 한 9점 이상 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서발레 때문에 언더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양키스가 지금 승리를 거둔 거는 부상자도 많고 투수들이 좋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타격적으로 끌고 가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힐이라는 선수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작은 선수죠. 그래서 공략이 충분히 둘 다 될 수 있는 구조고 저는 배당 큰 거는 템퍼베이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계속 연승을 타고 양말을 하고 좋은 배당에 승을 하고 만승을 했던 그 부분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 아니면 템파베이 쪽으로 서발레를 하더라도 템파가 일단 유리한 이베 라인 중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템파 역배 프랜승 보고 이거는 제가 오늘만 얘기한 게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이 팀에 대해서. 그래서 첫 경기 때 경쟁력이 되면은 또 볼 생각인데 찍진 않았었고 근데 또 오늘 또 2대0으로 경기 운영이 또 되는 그런 모습도 양키스 빠따를 또 재우는 불펜들이 재웠던 부분들이 완전 선발에 뽀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키스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매 시즌 로테이션을 뛰었던 서발레하고 그럼 서발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비해서는 성적이 일단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양키스는 이제 투수 안 봤죠. 그냥 타격이 보고 홈런 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오바나 역배나 뭐 마인이나 뭐 좋은 배당에 마인까지 봤었던 그런 경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코르테즈 이런 친구들만 제대로 하고 오늘 양키스가 득점이 안 나와서 이제 진 건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5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천사 신시 지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 말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죠. 제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편하려면은 그지. 근데 저는 또 내일 분석 이어지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요것도 일단 다득점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시는 뭐 지금 타격에 대해서 뭐 마틴이든 자원들이 많아졌잖아요. 원래 신시가 언더내는 팀은 아닙니다. 이 스몰 마켓이라 보는데 그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터지는 애들이 엄청 많아지죠. 지금 저기 뭐 프렐리라든지 그다음 스티어라든지 그다음 페어차일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뭐 스티븐슨 이런 애들 뭐 물론 타율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타율은 안 높아요. 근데 치면은 거의 타점에다가 뭐 장타에다가 아니 몰아치기에다가 그러니까 평균성은 떨어져. 왜냐면 뭐 페어차일드, 스티븐슨, 그다음 엔카나시온, 스트랜드 이런 애들 다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좀 있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얘 한 3, 4년만 잘 닦아 놓으면은 좋은 선수로 거듭나 이런 친구들이 한 3, 4명 있다는 거야. 약간 볼티모어가 젊은 애들 많잖아. 근데 계속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홈런하면서 승리를 거두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신시내티의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선발이 뭐 그린 나오고 뭐 에보트 나오고 해도 찍는 이유가 그거야. 뭐 좋은 게 아니잖아. 졸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 그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자체가 그냥 홈런 공장장이야. 여기 홈런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천사 같은 경우도 일단 투수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오탄이 남은 돈으로 뭐 투자를 할 줄 알았다면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타격적인 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왜냐면 기대성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 낮춰놨잖아. 이 팀 자체를.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경기들을 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선발은 솔직히 뭐 계속 지켜보고 뭐 어떻게 던지는지는 보지만 기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인절스 불펜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나마 에인절스가 지금 오버각이 다 좋은 부분들이에요. 구성도 약하고 얘 아니면 얘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없는 상황 중에서는 그나마 이 그 주축이라 볼 수 있는 뭐 당연히 트라 포함해서 워드, 힉스, 그다음 두루니까지도 홈런 쳐주고 그다음에 8번 보고 있는 그 우익수 아델이라는 선수 있죠. 그 선수도 괜찮기 때문에 랜더는 그래도 기본치는 나올 거고 우리 워싱턴 있을 때만큼은 나오잖아요. 그 리드오프로 가 있어서 출루는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오바를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신시내티는 원래 조인보트하고 몇 명밖에 없을 때도 오바가 엄청 많이 나는 팀이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한 팀이 아니잖아요. 이 팀 자체도. 그런 팀 중에서 오바를 내는 거는 신시도 거의 독보적으로 갔었다 봅니다. 그래서 에인절스는 언어바 쪽으로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구단이다. 언더를 가든지 오바를 가든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구단을 생각을 하고 신시 승도 보지만 다득점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하고 클리블랜드 그리고 7.5 이거는 뭐 오클 볼 이유가 없죠 딱히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배당 메리트를 봐야죠. 내 대면 가는 거가 안 되면 패스하고 안 되면 언더만 가는 거지. 계속 여러분이 언더 얘기했으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장 옮기고 빨리 그거부터 정립이 돼야 이제 구장부터 정립이 돼야 그 다음 성적이 좀 따르는 것 같고 뭐가 지금 이제 큰 틀부터 흔들리니까 팀이 잘 될 수가 없죠. 뭐 구장 이슈 있고 그 다음 또 뭐 이전을 하는데 이전 여기 할 거다 저기 할 거다 뭐 난리고 그죠. 그런 클볼한테 너무 많이 점수를 줬죠.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가. 그러면 그냥 가지고 놀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안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클리블랜드 이렇게 호구를 잡힐 정도고 그 다음에 보선전에도 5점 10점을 해서 타격전으로 해서 보선을 잡은 거거든. 보선이 5점이나 7점 정도 냈었단 말이지. 이러면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거둬야 되고 마연까지 최소한 나와줘야 되는
마인도 그냥 마인이 아니고 그냥 학살에 마인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경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투수에 대한 설명은 딱히 할 필요가 없고요. 투수가 못해도 충분히 다른 걸 다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스트립 풀링이죠. 스트립 풀링은 도저히 이제 그 반등을 못 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볼티, 그다음에 켄자도 투수는 뭐 영입된 게 없거든. 그냥 그나마 루고밖에 없는데 타격적인 게 키움처럼 엄청 오래 가고 있어요. 딴 거 볼 건 없어. 근데 키움처럼 그래서 요것도 오버가 괜찮은 경기고 승패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빈이라서. 어쨌든 켄자에서 지금 가장 좋은 카드인 건 사실이고 볼티 어빈은 아무리 타격 보고 가지면은 좀 물음표가 많이 붙거든. 그리고 실제로 지는 확률이 좀 크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다득점만 찍으면 되는 경기지 않나. 9.5도 아니네 심지어. 그래서 오버만 보는 그런 경기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디트하고 미네는 패스, 아예 안 찍어야 되는 경기. 가져갈 게 없다. 굳이 보면 언더인 것 같지만 이거는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디트하고 미네는 디트는 뭐 특히 선발 야구를 한다고 했고 오바의 기대성이 잘 없잖아요, 이 두 팀 모두 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오바를 가려면 오바 갈 게 많잖아. 내가 대충 얘기만 한 것만 해도 필라에다가 템파에다가 신시에다가 클리블랜드에가 나 볼티잖아. 그걸 뛰어넘을 만큼 좋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서로 언어바에 대해서. 그리고 접전이 많고 1점차 승부의 경기가 많아요. 약간 그 요코랑 히로시마가 1점차 승부 경기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안 찍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경기가 꼭 찍어야 할 만큼 경기 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아마 제일 꼴짜발 경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루고가 좋긴 한데 타격이 또 캔자스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볼티는 일정한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장타적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결과는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득점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접전이 나오면 더 갈 수가 없는 경기고 승패 메리트 자체가 없는 경기니까 저기 마이즈하고 발렌다고 발렌다 또 좋지가 않죠. 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선발 야구는 되는데 점수를 좀 못 뽑잖아요. 뭐 스코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그래서 안 가고 그냥 다른 거 찍는 게 낫다 이래 봅니다. 그다음 미러키 레아, 소뱅 출신의 레아. 그다음에 컵스 핸드릭스. 오늘 컵스 갔죠. 뭐 그리고 컵스 많이 갈 거고 오바도 많이 가실 거고, 마이애미는 이제 구제불능인 팀이고 뭐 실제로도 큰 반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저기 더블헤더 또 마지막 경기에 또 잡아갔던 이런 부분이니까 컵스 승에 마인 승에 오버 보실 거예요. 뭐 이거는 마이애미가 뭐 획기적인 부분들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 승은 거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투수가 뭐 신인급도 아니죠. 이 클리블랜드 투수 자체가 매년 뭐 핸드릭스 보고 좋고 말고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면은 뭐 1.5 티실에 많이 안 좋긴 해. 지금 11점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마이애미 상대로 내리기 딱 좋은, 못하는 투수도 내리기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배당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이 핸드릭스 피칭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가봐야 되는 부분이죠. 메이저리그는 1년처럼 뭐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주진 않잖아. 배당 많이 잘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애틀은 10.5면 언더 가야겠네요. 너무 크네요, 이게 기준점 자체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조합관 거랑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언더 봐야겠네. 콜로라도를 제가 언더 한 번씩 쓴다고 했죠. 이거 뭐야, 컴마오. 이거는 그냥 언더만 쓰면 되겠네요. 도저히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죠.
둘 다 나은 상황도 아닌데 저번에 그거 좀 한 5점도 안 되는데 또 10.5 전하고 그때도 칸트릴이었을 게 아마.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보고. 그다음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얘기 많았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갈렌이 나오는 오늘 갈렌 개 털어먹죠. 맛있게 털어먹죠. 그럼 켈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오늘 애리조나 저기 샌프 또 갔습니다. 내가 깼다고 했잖아. 근데 확실히 깨버리잖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개패잖아요. 내가 말했지 1차전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근데 안 나왔죠. 그래서 2차전 했죠. 방금 그걸 믿나? 나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디든 너 팼지. 개패죠 그냥. 그냥 팬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럼 켈리지. 갈렌보다 켈리가 더 상대하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샌프는 지금 힉스가 로고 웹보다 더 잘 던져요. 그럼 저기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좋은 배당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바는 대신 안 갑니다. 이 경기는 언어바 안 가고 샌프슨 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제 2개를 박아놨더라 이거. 제가 2개를 찍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 배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저스는 그냥 다마업인데 오바 가는 게 낫죠. 매치도 지금 오바의 양상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투수들은 올바르지 않아요. 성적 자체가. 제가 말했잖아요. 마인 갈 거면 워싱턴 그것도 뭐 샌프란시스코도 언더를 가든지 패스하려 하는 거고. 글라소나하고 하우저 나오는데 하우저는 지난 경기 때 인생 투구 아니고 못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근데 오바가 또 확률이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그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 샌디에고하고 토론토. 샌디에고 토론토. 잠깐 이건 뭐야 이거 왜 지나간 게 있냐? 잠깐 있어봐라. 요거는 그냥 다득점 가고 장구치고 북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승패는 그냥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굳이 보면은 또이또이야. 선발도 또이또이고. 오늘 경기 자체도 거의 비슷비슷했던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오바 가는 게 낫고. 근데 심각한 거는 이 샌디에 저기 선발들이 더 심각하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바만 보면은 되는 그런 경기고.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에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봐야 되는 그런 경기고 뭐 이런 거죠. 그때 히로시마랑 요미우리 붙는데 언더 안 보듯이 그런 경기지. 그리고 뭐 볼 수가 없지. 에틀 같은 경우는 승은 못해도 뭐 오바는 하는 경우 이런 정도 있을 정도로 그것도 안 좋은 투수면 상관없고 로렌제이는 불펜해야 되는 선수 아이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시애틀 이거는 더블 헤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블 헤드는 배팅 안 되지. 그래서 텍사스 역배에다가 애틀란타 승에다 오버 봐야겠습니다. 8.5번. 그 다음 NBA 13.5 줬는데 그냥 개발한다고 생각하나 보네. 플레이오프 아무리 보스턴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나. 근데 저는 오버 한번 더 볼게요. 아니 맞잖아요 형들. 그때 기준이 203점을 줬는데 그 팀이 어떤 팀이었어? 시카고였잖아. 근데 보스턴이면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한번 더 가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줄 때 있게 가야 되는 거지. 맞잖아. 13점 준다는 건 완전 개바른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이상 안 주는 거는 마이애미가 그 이상 주면은 오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냥 가는 게 아니고 다득점을 가면 되지. 폭발성을 보여주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너 그래도 연장 가서 오버 나고 뒤집어서 마이너 한 적도 있고. 그다음 1위를 애초 당시에 그걸 거의 확정 들듯이 갔는데도 경기가 좋았잖아. 이건 가보고 말아야 되는 경기다. 마이애미도 대도 안에는 그 기준점 가지고 지난 경기처럼 해버리면 이 보선하고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보선이 완전 개실망스러운 경기를 해야 된다. 시카고 90점 박았으니까 오버가 안 나온 거지 힘들아. 그래 시카고 오버 제일 많이 했던 팀 아이가 요번 시즌에 골수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마인 갈 필요 없고 마인 해야 돼. 근데 마인도 득점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어디고 TD 가든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지난 경기에 낮춰준 거를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좋게 생각해야 되나 뭐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클리퍼스 댈러스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레너드고 나바를 다 필요 없고
그 말했잖아요. 레이커스 이기는 것처럼 그냥 경험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레너드는 원래 안 나왔고 뭐 깨너드 인마는 뭐 나온 날보다 안 나온 날이 훨씬 많은데 결승 때 오늘 국내 농구 봐서도 알겠잖아, 님들아. 스코드 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농구를 좀 잘하는 애들이 그래야 된다고. 하든이라든지 좌지라든지 맞잖아. 그리고 레너드는 없는 게 득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그리고 레너드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되면 좋은 기고 일단 수비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고 나머지 장악 가지고도 슈퍼 멤버들 가지고도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클리퍼스 가는 게 맞아. 그 레이커스 가듯이 그래 가고 댈러스 갈 거면 이제 또 맨날 가는 오바 가가지고 그 스타 두 마리 그렇게 가야 되겠지. 미러키 인디애나도 마찬가지고. 미러키 인디애나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느낌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미러키 봐야 되고 오바만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있어봐. 클리퍼스 역배 클퍼 역배 프랜스 223.5 이렇게 봐야. 어찌 왜 이러노? 223.5 오바 이렇게 봐야지. 물론 뭐 아침에 기준이 달라지고 뭐 지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은 그렇게 가야 돼. 미러키 역배. 미러키 마무리는 잘했죠. 마무리에 미러키 많이 봤었지. 그 다음에 231. 인디애나는 또 이제 플레이오프야. 그 선수는 필요가 없어. 선수는 인디애나 쪽이 더 기대성이 많아. 이건 플레이오프니까요. 정규 시즌이 아니고. 그런 기대성은 인디애나가 많아. 미러키는 멤버 좀 근데 보강을 좀 더 해야 돼. 그거 갖고 계속 잘하긴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오클라호마는 마인보다는 이제 다득점 쪽으로 이것도 낫죠. 그 저번에 세크라멘토하고 그 뭐냐 그 경기처럼 지금 상당히 낮게 형성된 그 뭐야 그 이틀 전이가 그 경기인 거죠. 세크가 100점 나봐가지고 이제 210 몇 점대 215점대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 반대팀이 누구야? 오클라호마 아닙니까? 오클라호마 올해 몇 점 정도 나왔어? 130점을 꾸준하게 나왔잖아. 홈그레니하고 그러니까 3명밖에 없어요. 더 대단하잖아. 130을 얼마나 밥 먹듯이 찍었노? 일단 215 보스턴 오늘 NBA는 전체 다 오버를 봐.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기준이 낮든 뭐 기본 점수를 주든 이긴 팀에 또 다점이 나야 되고 마이애미는 그거 가지고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클리퍼스도 언더 가려면은 댈러스가 수비 잘하지도 않고 클리퍼스는 카운트 펀치 올려서 그래 가는 거 같고 답이 좋았기 때문에 가고 미러키도 마무리는 좋았고 인디애나도 230 오버 많이 났었죠. 이걸 어떻게 온들어가 패스가 맞는 건지 아니면 핸디 쪽으로 가든지 오클라호마는 마인보다는 이제 오버 쪽으로 보고 마이애미라든지 뉴올리언즈는 210점대 208점대가 아니고 220점 이상 나와줘야 되는 경기 한 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애미는 어찌어찌 뭐 지난 팀한테는 시카고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보스턴한테 그랬을 때는 이 핸디도 프렌도 장담 못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또 똑같이 뭐 점오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4쿼터에 이 폭발적인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보스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몰아치기 나오면 이제 언더 나다가도 오버 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시카고도 그 근처까지 돌았는데 보스턴이면은 더 오버를 맞잖아. 시카고 오버를 갔는데 점오가 나서 우리가 한 개 못 먹었어. 근데 보스턴이야. 보스턴은 줄곧 계속 오버 연장 가서 오버 가고 뒤집어서 오버 만들고 아니면 뭐 연장이라도 가든지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오버를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 고민은 하지만. 그리고 마이애미가 아무리 수비를 잘하고 잘 막는다고는 하지만 보스턴의 이 공격력을 막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뜨거운 홈 TD 가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새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가 9시 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셨겠죠. 다들.